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스킬 차력쇼인데요. 콧대 무펄하라 하는 방법이랑 입술 오버립 하는 방법을 간단한 팁으로 알려드리면서 색감 쓰는 스킬 차력쇼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메이크업의 키 컬러는 브릭베리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그린빔을 한 스푼 넣은, 제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색조들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거 한번 궁금해서 사봤는데 쓸 엄두가 안 난다 했던 구찌의 원베리, 이 컬러를 사용을 해가지고 오늘 치크를 사용을 해봤어요. 되게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만 봤을 땐 굉장히 엄한데 되게 예쁘다. 이런 붉은기 있는 브릭 컬러들을 쓴 가운데 이 초록빔이 되게 자연스럽고 예쁘게 어우러지는 메이크업 룩을 한번 오늘 연출을 해봤어요. 몇 차례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콧대 쉐이딩도 아니고 무펄하라로 밝혔는데 오히려 여기 여백이 더 줄어 보이거든요? 왜 밝혔는데 줄어 보이지? 라고 궁금하실 법도 한데, 그건 이따가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술 라인 착색을 하면서 오버립도 자연스럽게 되고 인중도 짧아 보이는 그런 엄청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오버립 방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바로 메이크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시작! 스킨천사 센텔라. 오늘 메이크업 룩을 원래 약간 좀 레디시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준비해둔 버건디랑 레드 컬러 금발이 생각보다 좀 많이 촌스러운 거예요. 되게 옛날에 유행했던 빨간 머리 느낌이어서 이거는 메이크업으로 도저히 소생 불가다라는 판단을 해서 틀어가지고 약간 톤 다운된 브라운 가발을 쓰고 있고요. 하나만 정해져 있어요. 초록색 하이라이터를 쓰자. 이거 말고는 나머지 색조는 좀 고민 중이어서요. 이렇게 붙여두고 싶지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렌즈도 초록색을 꼈는데 그렇게 잘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걸 1시간 겟레디를 할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손목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 이거 앰플 다 썼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앰플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요렇게. 인데 지금 다 각자 다 거의 다 써가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광고라고 해서 그때 쓰고 말만한 제품이 아니라 진짜 그 이후로도 계속 쓰고 있고, 실제로 쓸만한 제품들. 색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매번 바뀌니까 빠른 시간 내에 또 쓰지는 못해도 어쨌든 간에 꼭 그 트렌드에 맞는 혹은 요청이 있었던 그런 메이크업들 보여드리려고 굉장히 기획할 때 머리를 싸매고 있거든요. 영상 보시면은 팁이 무조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안 좋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어려운 게요. 요청도 일단 엄청 많고, 단순히 누구 메이크업 해주세요 이거를 떠나서 영상 길이가 더 길었으면 좋겠다, 뭐 스킨케어 단계가 없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되게 그 요청을 최대한 수렴을 하기 위해서 이거 해봤다가 저거 해봤다가, 근데 또 이제 한 번씩만 또 해보면 저도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 차례도 해보고, 어쨌든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최대한 중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헤메스도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준비해 놓는 것도 많고, 물론 시간이 부족해서 혹은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다 준비를 해놔도 촬영을 안 하는 경우도 많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준비되어 있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제가 요즘 좋아하는 프라다 쿠션이 있는데, 예전에 좋아했던 이 메이크업 포에버 HD 쿠션이랑 맥 스튜디오 쿠션도 굉장히 이제 궁금해 하실 거란 말이에요. 메포랑 맥은 일반 쿠션, 스펀지 쿠션이고요. 얘는 메쉬 쿠션이에요, 프라다 쿠션은. 촉촉함으로 따졌을 땐 맥이 제일 촉촉하고, 프라다가 세미 매트, 얘가 완전 극매트. 근데 각자의 장단점이 다 다른데, 얘는 개인적으로 여름에 바르기 좋은 것 같고, 프라다는 환절기, 메포는 전 추울 때 바릅니다.
어떤 분이 물어서 댓글에 되게 길게 써놨는데 맥은 사실 계절을 좀 안 타는 느낌이에요. 되게 촉촉하게 발리고 너무 글로우하지 않아서 제가 좋아하거든요. 글로우한 느낌보다는 조금 세미매트에 가까운데 프라다 뷰티를 생각을 하면 세미매트까지는 아닌? 룩에 따라서 골라서 쓰는 거지 전 세 개 다 아직까지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아직까지라고 하기에는 쓰기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여튼 프라다 쿠션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메쉬인데 세미매트이고 이렇게 밀착력이 좋은 이게 리빌 파운데이션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국내에 나오기 전부터 구매를 해서 써보고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맥도 그렇고 메이크업 포에버도 그렇고 같은 라인에서 파운데이션이 있잖아요. 프라다 뷰티가 제일 파데랑 제형이 비슷해요. 진짜 파데를 쿠션화한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라서 왜냐면은 다른 쿠션들은 파데랑 같은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파데를 생각하고 구매를 하면은 쉐이드도 좀 다르고 마무리감이라던가 발림성도 너무너무 달라서 다른 라인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프라다 쿠션은 파운데이션을 써봤던 사람이라면은 짐작이 가는 파운데이션을 좀 더 손쉽게 쓰라고 만든 제품이라고 느껴져요. 근데 제가 이거를 면세에서 사려고 보니까 LC5 말고는 다 품절이었고 리필을 판매를 안 하더라고요. 잡티 컨실러는 어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 커버하고 싶은 부분에요. 콩콩콩콩 얹어놓고 얼굴 한 바퀴를 다 돌아줍니다. 블렌딩까지 하지 말고 찍어놓기만 하고 얼굴 한 바퀴를 쫙 돌아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고정력이 더 피부에 착 붙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다시 처음에 찍어둔 부위들부터 이렇게 퍼트려 나가면서 커버를 해줘야 제대로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던 팁이 있어요. 새롭게 알게 된 팁인데 콧대가 저랑 비슷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 콧대 폭이 좁은 분들 그리고 약간 길이감이 있어서 좀 짧아 보였으면 하는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이밍 쉐이딩을 사용을 하면서 여기 있는 컬러로 이 콧대에 지는 이 벽의 그림자를 지워주곤 했었잖아요. 근데 이걸로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구매를 한 게 레브상 아이섀도우에 완전 화이트 컬러가 있어요. 제 팩윈미 최근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사용을 하던 게 작살이 나서 제가 다시 백에 넣어놨는데 아예 그냥 완전 작살이 나버린 잘 깨진다는 후기를 보고 구매평을 꼭 보거든요. 혹시 몰라서 두 개를 구매를 했었는데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런 무펄 화이트로 섀도우 타입도 있고요. 완벽한 화이트. 그리고 또 궁금해가지고 열심히 발품 팔아서 찾은 드롭비 컨실팟 화이트. 얘는 컨실러 제형이라서 크림 타입인데요. 얘도 완전 무펄 화이트 컬러. 보이시죠? 요렇게. 전 두 개를 다 써봤는데 가루 타입은 일단 그래도 비교적 양 조절이 쉽다는 장점이 있고 과하게 발렸다 했을 때 사실상 평소에 쓰던 요걸로 같이 블렌딩이 가능해가지고 좀 더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하고요. 이런 크림 타입은 고정력이 좋죠. 그리고 좀 더 확실하고 드라마틱한 효과?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코 벽에 쓰는 분들보다는 이렇게 콧대, 콧등에 하이라이터처럼 쓰려고 나온 목적이 더 커가지고 콧벽에 바르면요. 코 벽도 만만치 않게 피부가 얇거든요. 그래서 좀 벗겨지기가 쉽더라고요. 좀 뜨기도 쉽고 베이스가 같이 약간 뭔가 밀리는 느낌이 들어서 잘 손이 안 가요. 크림 타입이기 때문에 파우더 처리를 한 번 더 해줘야 되는데 파우더 처리를 하게 될 경우에 더 뜨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정말 정교하게 양 조절과 스킬이 좀 필요한 제품이라 느껴졌고 여기에 쓰기에요. 파우더까지 할 필요가 없는 그리고 그 위에 파우더를 얹어도 뭉칠 일이 좀 더 적은 섀도우의 화이트 컬러를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보시면은
코 벽에 음영 지는 부분을 지금 밝혀줄 건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얘를 찍어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느 제품을 쓰든 손바닥에 양 조절을 한번 해가지고요. 파우더 처리는 이거 한 다음에 하든 하고 나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제일 어두운 부분에 이렇게 정말 소량 얹어줘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펴두고 양 옆으로 퍼트려서 밝게, 이것도 마치 다크서클 가리는 것처럼 제일 어두운 부분에 제일 먼저 올려주고 그 다음에 양옆으로 퍼트려주는 게 자연스럽게 연출하기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네이밍에 있는 이 무펄 컬러를 묻혀서, 얘가 비교적 좀 상아색이라 화이트 컬러를 퍼트려주기, 블렌딩하기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제가 되게 연습과 시도를 여러 번 해봤는데 제가 정착한 지 꽤 됐어요. 이걸 드디어 보여드리게 되네요. 해보았습니다가 장점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제가 일상생활에서 알아낸 방법들을 보여드리기에는 그 해당 인물의 메이크업을 더 표현하는 데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제가 컨텐츠를 섞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음영 잡히던 게 싹 없어져서 여기 콧대에서는 가운데 음영이 없고 요런 치크나 아이에서 여기 가운데를 채워주는 게 저는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반대쪽도 똑같이. 이게 손에 익으면 얼마 안 걸려요. 그리고 이거를 이미 제가 이 화이트 레브상 아이섀도우 말고도 이거 무펄 하라로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린 적이 굉장히 많아요, 영상에서. 근데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간증 후기가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근데 피부톤이 나는 원래 약간 좀 이걸로도 충분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레브상을 구매하실 필요가 없고, 더 밝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 한다면 이 화이트 컬러까지 사용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저는 이 콧대만 화이트를 사용을 하고요. 콧볼에는 절대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 콧볼까지 가면 진짜 분장처럼 보여서 화이트 컬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쉐이딩을 들어갑니다. 요거는 제가 어떤 베이스를 쓰든 무조건 파우더를 하고 쉐이딩을 했었는데, 프라다는 워낙 매트하다 보니까, 매포도 마찬가지고요. 굳이 파우더를 먼저 하지 않아도 쉐이딩이 베이스랑 같이 뭉친다거나 엉기는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콧대를 잡아놓고요. 그래서 저 쉐이딩 하는 거 보시면 보통 요렇게까지 눈 앞까지 쓸어 내려오는 쉐이딩을 그냥 일반 메이크업 할 때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많이. 왜냐면 여기까지 끌고 들어오면 이 콧대 음영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코끝만, 콧망울만 쉐이딩을 잡아주는 편이었고, 콧볼도 꼼꼼스. 그래서 이게 콧대 쉐이딩 하면은 콧대 이렇게 넓게 음영을 퍼뜨리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아예 완전 콧대 음영을 없애는 방법도 있다. 살리고 싶은 분들도 많을 텐데 없애는 게 더 이목구비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Like me. 기분 탓인가?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진짜 큰 차이가 있는 게요. 제가 지금 일부러 유분기를 안 잡아놨거든요. 요런 길이감을 커버를 하려면 오히려 유분기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유분기가 잡혀 있지 않아도 콧대 쉐이딩이랑 코끝 쉐이딩이랑 무펄 하나만으로 애교살 음영도 넣지 않았는데 여기 길이감이 조금 어느 정도 짧아 보이는 느낌이 들 수가 있구나를 보여드리려고. 아무래도 화이트 컬러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은요, 이런 상아색은 그래도 비교적 티가 덜 나요. 근데 화이트 컬러는 사진이라던가 특히 이제 뭐 플래시라던가 뭐 육안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티가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 조절이 정말 필수고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근데 이게 손에 붙으면 정말 만족하실 거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 유분기를 좀 잡아두면은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이 화이트 무펄 하라로 콧대를 밝혀둔 게. 요즘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미친듯이 연습을 하고 연구를 해왔어요. 여기다가 애교살 음영을 넣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헤헤 헤헤 웃어서 잡아놓고. 이거 대체품 없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쓰시는 브로우 컬러면은 다 상관이 없고요. 저도 이걸 브로우로 쓰다가 애교살용으로 쓰기 시작한 거라서 굳이 애교살용으로 이걸 사기에는 금액대가 너무 비싸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있는 김에 쓰는 거지 이거는 애교살용으로 구매를 하고 싶다. 메이크업 빨리 하려고 조금이라도 빨리 하려고 쓰는 거라서요.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브로우 중에 조금 도톰한 게 있다. 물방울 모양의 뭔가 도톰한 게 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사용을 하시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쉐이딩으로 보세요. 어쩜 이렇게 그냥 눈썹도 안 그렸는데 음영만으로 여기가 이렇게 짧아 보일 수가 있다고? 사랑하는 디올 유니버셜. 완전 진주를 그냥 얼굴에 진주를 만들어주는 이렇게 코끝에만 완전 포인트로. 근데 제가 이거 할 때 아예 작은 브러쉬를 사용을 하는 편이었는데요. 요거는 놀랍게도 베이스예요. 일부러 총알 모양 브러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코끝에도 소량 찍어놨고 남은 잔량으로 여기다가 쓸어 넣어주고 좀 더 드라마틱했으면 좋겠거든요. 코끝 완전 포인트, 정말 작은 진주 그냥 박아 넣고 싶어 할 때 쓰는 브러쉬로 추천해드리는. 손보다 컨실러 브러쉬 14호고요. 얘는 더툴랩 219호. 둘 다 엄청 작고 땅땅하고 플랫한 느낌이긴 한데 손보다가 조금 더 통통해요. 얘는 완전 플랫하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지금 제가 레어뷰티 하라를 쓸 거예요. 제 최근 영상에서 계속 등장을 했죠? 아까 디올 옆에다가 둘 다 화이티쉬한데 얘는 미색이고 얘는 좀 실버? 그래서 좀 더 사이버틱한 느낌이 있고 화이트에 가까울수록 더 인위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요거랑 레브상의 차이인 것처럼 엔라이튼이 좀 더 존재감이 확실하다. 그래서 코끝에 정말 소량만 찍어서요. 블렌딩을 안 해줄 거예요. 블렌딩을 안 해야 맛이라서 그 아이돌들 어떻게 저런 하이라이터가 나오지? 했던 느낌이 납니다. 그녀들은 코 모양이 그렇게 생겨서 아무 하이라이터를 그렇게 발라도 예쁘게 오밀조밀하게 찍히지만요. 제 코는 그게 아니랐어요. 이런 느낌을 내려면은 정말 작은 브러쉬로 이렇게 딱 점 찍듯이 표현을 해줘야 이런 느낌이 난다. 네. 요 코 하이라이터까지 하면은요. 진짜 아까랑 느낌이 많이 다르죠. 여기의 느낌이. 되게 오밀조밀한 이목구비가 완성이 됩니다. 원래 이목구비가 이런 것처럼 과하지가 않아요. 뭔가 여러분들도 충분히 시도를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원래 이목구비가 저렇게 오밀조밀한 느낌으로 입체감은 있는데 쉐이딩이나 이런 모펄 하다가 뭐 과한 느낌도 없고 하이라이터도 분명히 엄청 발색이 진한 그런 제품으로 국소 부위를 밝혀서 어떻게 보면은 엄청 투머치해질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 왜냐면 이런 것들은 색조가 좀 들어가야 자연스러워지잖아요. 그건 언니가 스킬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힘 조절, 양 조절 하면은 여러분들도 몇 번만 해보시면 손에 감이 오실 거예요. 감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로제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도 너무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A부터 Z까지 다 똑같이 따라할 생각을 하니까 막막하고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그거 댓글 보면은 따라 해보고 만족한 제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 색조를 어떻게 할지 생각도 못하고 있다. 콧볼의 형태 때문에 여기가 밝게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를 제가 기름종이로도 항상 눌러주는데 여기를 쉐이딩에 모펄 하라를 좀 많이 섞어서 그냥 살포시 눌러줍니다.
유분기 눌러준다 생각하고. 제가 모카무스 메이크업 때 궁금해서 샀다가 사용 못했던 블러셔 기억하세요? 요거 오늘 써보고 싶은데 어려울 것 같아. 아, 근데 너무 써보고 싶은데. 근데 먼저 깔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이 둘 중에 고민 중이에요. 요게 네이밍의 베이글이고 요거는 투슬레시포의 딘베이지인데 근데 딱 보기에도 베이글이 조금 더 채도가 있어서 얘랑 더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것 같으니까 쉬운 길을 가지 않을게요. 컬러 스와치 먼저 보여드릴게요. 딘베이지는 제 기억으로는 여권 사진, 증명사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아, 이게 쉐이딩에서 좀 붉은 느낌이 더해진 뉴트럴한 느낌이라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데 와, 굳이 보이세요? 놀랍게도 옆에 딘베이지가 있고요. 여기 옆에 원베리 발라놨습니다. 너 괜찮겠어? 초록색 하이라이터를 못 쓸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 일단 딘베이지를 제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 구렛나루를 뽑거든요.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영역이 넓으니 구렛나루가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항상 구렛나루 숱이 없는 사람들을 동경을 하면서 눈썹 숱도 많고 구렛나루 숱도 많고 왜 이렇게 온몸에 털이 많은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저는 놀랍게도요. 여기 눈썹 위쪽이랑 구렛나루 레이저 제모도 해본 적 있어요. 갑자기 지금 구렛나루 쪽 칠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TMI죠? 근데 요즘은 구렛나루를 뭐 넓게 하는 게 유행이래요. 유행 어쩌라고, 난 내가 싫은데. 싫다고, 내가 싫다고. 여러분들도 어쩌라고 마인드로 싫으면 싫은 거 하지 마시고 좋은 거 하세요. 이게 딘베이지가 쉐이딩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색감이 있는데 이게 이 붉은기가 굉장히 뉴트럴해서 쉐이딩용으로 또 무난하다. 이렇게 오묘한 색감을 잡아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넓게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어차피 요 안에 원베리가 발리면은 넓게 바를 건 아니긴 한데 와, 무섭다. 저런 컬러는 제가 치크에 발라본 기억이 없어요. 디올 999를 내가 발랐었나, 치크에? 그때? 레드립 메이크업 할 때? 레드립 레드 블러셔 메이크업 할 때? 기억이 안 나네요. 코끝에도 a little bit 색감을 넣어줄게요. 정말 미묘한 차이지만. 우와. 이런 컬러는 얼룩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아, 브러쉬 선택 잘못한 것 같아. 커팅이 뭐가 거칠어서 이 구찌 블러셔를 좀 더 얼룩지게 만드는 브러쉬를 선택한 것 같아요, 지금. 오! 얼룩지지 말아주세요. 손에 힘을 최대한 빼고 손에 힘을 굉장히 아주 살살 발. 아, 구레나루까지 칠해줄게. 구레나루까지. 꽤 어, 약간 얼룩진 느낌을 굳이 커버하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얘도 얘대로 예쁜데? 하지만 커버를 하고 싶다면 그 전에 썼던 치크를 위에다가 살짝 덮어주면은 얼룩진 느낌이 좀 중화가 됩니다. 반대쪽 그냥 대충 할 때는 잘 발린다? 어이없어. 아이 메이크업 어떻게 해야 되지? 치크를 일단은 포인트를 주고 싶어가지고 치크를 일단 먼저 발라놨는데 얘는 조금 일자로 발라서 코끝이 커팅된 느낌을 줄게요. 요렇게. 팔레트를 3개를 추려왔는데 루리디아 멀티유즈 섀도우 팔레트 1호 베이직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로즈밀크 티 3C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로지뮬리. 아, 어렵다. 일단은 얘는 색감이 안 어울려서 패스. 루리디아가 훨씬 더 무난하지만 무난해서 탈락. 이거 두 번째 있는 컬러로 살짝 펄감이 있는 베이지 컬러. 스와치를 하면 바로바로 손을 닦아줘야 돼. 어디 묻을지 몰라. 눈두덩이에 발라줍니다. 넓게. 넓게. 언더에도. 그리고 밑에 있는 블러셔랑 약간 이어지게 깔아줍니다. 가운데 있는 컬러. 원베리랑 꾀꾀는 원베리보다는 조금 더 차분한 느낌으로 눈 앞머리 언더에만 이렇게 넣어주고요. 지금 그냥 손 가는 대로 한번 해보고 있어요.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세 번째 컬러. 이 컬러로 이 팔레트를 언젠간 쓰겠지라는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쓰게 되다니. 제가 브러쉬를 쓸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쓰고 눈에 올렸을 때 터치가 다 끝나면은 브러쉬에 거의 남지 않아야 된다고. 그 정도로 소량을 발라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컬러를 쓸 때 뭔가 남아있을 것 같으면 손바닥에서 한번 굴려주시고 그 다음에 눈 앞머리 위쪽 위아래가 묘하게 다른 색이 나게. 이게 정말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치크가 포인트가 됐으니까 오히려 눈 뒤쪽에선 빼줘야 돼요, 색감을. 오히려 앞쪽에 좀 몰아주는 게 더 예쁘거든요. 눈 앞머리까지 끌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이따 초록색 하이라이터를 하려면은 남은 잔량으로 코 하이라이터 한 바로 아래 부분까지 색감을 살짝 끌고 올라올게요. 보이시죠? 아, 립밤을 도저히 안 되겠다. 립밤 발라야겠어. 너무 건조해. 이건 채소님이 선물을 해준 립밤이에요. 보고 있어? 제가 보통 이렇게 섀도우를 하기 전에 뷰러를 하는데 섀도우 하고 나서 뷰러를 하는 경우에는 펄 섀도우가 아닐 때 그리고 저명도의 그런 어두운 섀도우를 바르기 전일 때. 여러분 제가요 속눈썹 뒤쪽을 다 뽑아버렸거든요. 자꾸 뷰러에 안 담기고 말도 안 듣고 메이크업을 너무 방해하는 것 같아서 아이라인까지 붉은기가 돌면 좀 투머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동 아니고요. 무슨 색이 좋을까? 일단 무난한 색으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바닥에 한번 양 조절해주고 일단 눈 앞부터 중앙은 그렇게 컬러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요. 여기까지만 좀 무난한 색으로 일단은 색감은 있는데 왜냐면 요거 기부어 글램 쓰려다가 아니야. 멀리 있는 거울 보고 그리는 너의 이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거야? 삼각존 음영 넣을 만한 이 컬러가 제일 이 팔레트 중에 뉴트럴해. 그쵸? 다 이렇게 붉고 주황기 돌면서 얘랑 섞어야지. 아니? 가운데 컬러랑 섞어줄게요. 이렇게 뒤쪽에 메이크업 자체는 굉장히 무난한 느낌으로 여기까지는 뭔가 크게 화려하진 않죠. 제 기준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뭔 느낌인지 아시죠? 제가 초록색을 위해서 포렌조 팔레트에 좀 화려한 컬러들이 많아서
제가 샀었어요. 예쁘죠? 근데 여기 있는 초록색은 제가 원하는 초록색이 아닐 것 같아요. 포렌조?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2AN 오프라는 일단 그게 한정해서 지금 판매를 안 하고 있기도 하고 저도 한정인지 몰라서 안 산 이슈도 있고 2AN의 라인밤 얘는 너무 은은해요. 솔직히 말하면 초록색이 제 기준 초록색이 아니야. 아, 예, 드디어 쓴다 이거. 슈퍼쇼크 섀도우 The Business. 얘는 너무 예쁘잖아. 컬러팝이 컬러를 잘해요, 진짜로. 더 잘 보이죠, 이렇게 하니까. 요게 포렌조, 요게 2AN, 얘가 컬러팝. My Love, 샤넬, 222번. 너무 예쁘다. 어떡해? 요것도 있긴 하거든요. 컬러팝의 민트투비라는 팔레트고요. 여기도 예쁘잖아. 플레이 잇 쿨. 우와, 우와, 민티야? 오이또 마미? 우와, 완전 청록이잖아. 뭘 쓸까? 고민돼. 근데 이렇게까지 명도가 어두우면 안 돼요. 하이라이터는 하이라이터에 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니야, 이거 지금 컬러팝에 있는 민트투비는 너무 초록기가 많이 돌아서 이 메이크업의 목적성을 살짝 해치는 정도이기 때문에 포렌조 스킵. 남은 건 샤넬과 컬러팝이다. 컬러팝 너무 예쁜데? 샤넬도 예쁘긴 하지만 컬러팝에 조금 더 마음이 가거든요? 일단 샤넬을 먼저 올려볼게요. 왜냐면은 샤넬은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샤넬을 저 따라 구매한 GT들이 좀 있는 걸로 알아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게 먼저 샤넬을 써본 다음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난다 하면은 컬러팝을 위에 얹어볼게요. 여기 있는 팁브러쉬 써볼까? 퀄리티가 어떨지 궁금한데? 내장 팁브러쉬 안 써봤거든요. 안 써. 컬러 하이라이터가 완전 붐이 된 게 제 피드에서 제일 붐이 됐던 게 초록색 하이라이터였거든요. 뒤집어진다, 진짜. 와, 너무 예쁜데? 요 컬러랑 앞에 하트 힘처럼 약간 이렇게 어두운 음영 라인을 좀 확실하게. 우와, 진짜 예쁘다. 제가 처음 써보는 컬러인데요. 5호거든요. 완전 브릭 컬러 그 자체예요. 진짜 벽돌 색깔. 7호. 약간 붉은기가 도는 브라운이에요. 점막을 채워주고요. 앞트임은 한번 이 브릭 컬러로 한번 해보겠어. 언더 삼각존. 언더 삼각존 여기가 아니지? 언더 앞쪽이지? 언더 앞쪽 점막에도 그 붉은기를 앞쪽에 몰빵을 해줬는데 초록색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요거랑 요거를 섞어서 눈 앞쪽 애교살에만. 마스카라도 붉은기 있는 뮤드 딥로즈 사용을 해볼게요. 잘 보일지 의문이지만요. 왜냐면 제가 저번에 카키색 써봤는데 그렇게 컬러가 아무래도 조금 더 데일리하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아예 안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그죠? 보이는 듯? 예쁘다. 이거를 지금 1시간 겟레디를 할지 스킬 촬영 쇼를 할지 고민 중이거든요. 제가 요즘 손목 치료를 또 다른 걸 추가를 해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편집 시간을 줄이라는 얘기를 다 하시는데 그때마다 얘기해요. 그럴 순 없어요. 그러려고 지금 저 여기 다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살짝 더 해보고 있어요.
렌즈색이랑 좀 더 맞추려고. 렌즈가 조금 청록에 가까워서 마음에 들어. 아니야, 영역 너무 넓어졌어. 이렇게 터치 한 번으로 느낌이 확 달라지거든요. 원래 레디쉬한 느낌 하려고 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막 이만큼 샀었거든요. 샀었는데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버립 하는 방법 바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태국 브이로그에서 드디어 보여드립니다. 일단은요, 윗입술 오버립 하는 방법인데, 윗입술 오버립 할 때 입술 착색된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자연스럽게 커버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쓰는 건 하트 퍼센트 젤 아이라이너 펜슬 3호 라이트 베이지고요. 이렇게 일반적인 이건 클리오 립 펜슬의 바닐라 코랄인데 이런 거랑 비교를 하자면, 왜냐면 입술 착색은 약간 보랏빛이 돌기 때문에 컬러 코렉팅 느낌으로 하자니 일반 립 펜슬들은 다 이렇게 어둡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입술 바깥 라인보다는 안쪽에 했을 때, 까디집었을 때 보이시죠? 바깥쪽이 조금 더 어두운 거. 여기를 커버를 할 건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 얘를 이렇게 커버를 해줍니다. 아예 선이 안 보이게. 그 어두운 선이 경계가 없게. 하고 선을 이렇게 그어줄 거예요. 너무 욕심내진 마세요. 밖에까지 안 바르고 딱 경계가 나뉘는 부분에만 발라줬거든요. 왜냐? 여기서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쓰던 립펜슬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립펜슬을 쓴 이유가 제 입술색이랑 제일 흡사하고 다음에 바를 립 컬러를 크게 해치지 않는 컬러라 잘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트 퍼센트 캄핑크를 쓰거든요. 요거를요, 평소처럼 오버립을 해줄 거예요. 바깥쪽 위주로. 바깥쪽 위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안쪽에 발라둔 이 컨실 펜슬을 살짝 덮으면서 블렌딩 시켜줄 거예요. 블렌딩 해주는 느낌으로 이것도 손에 힘을 빼고. 너무 많이 바르면은 그 다음에 바를 틴트가 이렇게 뭉개지거든요. 제형이 약간 이거랑 같이 뭉개지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거기만 위주로 진짜 살짝 터치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입술 바깥쪽으로 오버립한 부분도 살짝씩 터치를 해가지고 얼룩지는데 없이 명도가 고르게. 그리고 제가 이 위에 쓰는 거 좋아하는 게 벨벳 립펜슬 소프트베리인데, 이거 캄핑크보다 조금 더 진한 색이거든요. 입술 바깥 라인을 좀 더 정교하게 잡아준다. 사실 이것까지 잘 안 가기도 해요. 메이크업은 되게 웜한데 뉴트럴한 색감, 어떻게 보면 쿨한 색감을 쓰고 있잖아요. 본인 입술색에 맞추셔야 돼요. 원래 내 입술색에. 바를 립 컬러에 맞추다 보면은 입술색이 탁해지거든요. 원래 입술색에서 확장시킨 상태에서 그 다음에 틴트가 들어가야지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어. 피치 베이지가 좀 더 어둡거든요. 보이시죠? 이거를 입술 이쪽에 살짝 선을 그어서 음영을 만들어줍니다. 아래쪽에요? 선을 살짝 그어서. 그럼 입술에 자연스럽게 음영이 생기면서 이 컬러랑 두 컬러 한번 섞어볼게요. 제가 로제 메이크업 때 해보고 왜 저렇게 막 지저분하게 주변에 입술을 블렌딩하지? 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던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저분한 이유가 입술 라인 전체를 하려고 해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안 하고 싶었던 이유가. 근데 여기만 입술 산 있는 쪽만 정말 소량 해줍니다. 아래쪽도 정말 살짝. 전체 말고 이렇게 위랑 아래 가운데랑 이것도 손에 최대한 힘을 빼고. 짜잔! 저의 바뀐 오버립 방법입니다. 이렇게 막 엄청 많은 색들을 매번 쓰지는 않는데 여기서 덜어가지고 저는 그냥 컨실 펜슬이랑 그 캄핑크 이렇게만 쓰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하면 여기까지 하는 거죠. 그냥 립을 바르기 전에 제 입술이 이만큼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 정도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무지개 맨션의 모카 컬러가 나을지 테이큰 이거 모카무스 초코무스 때 보여드렸던 컬러인 것 같은데 테이큰 2개 섞으면 될 것 같은데? 팁에서 덜 때 어떻게 덜면 되냐면요. 팁이 보시면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꺾인 거를 꺼낼 때 아니 내 누나를 가리라고 이렇게 꺼낼 때 끝쪽에서 약간 긁으면서 나오세요. 그럼 보이시죠? 요렇게 덜어지는 거. 팁에 덜어진 양을 빗으로 얇게 바르는 거예요. 제가 섀도우도 최대한 덜어가지고 한 번 터치를 할 때 여기에 있는 양이 다 발릴 수 있게 바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바르고 위에는 안 덜었잖아요. 위에는 양을 안 덜었잖아요. 위에를 이제 이렇게 위디스를 묻혀서 발라주고 여기 양이 안 남았다 하면은 그때 이제 여기에서 뚜껑에 덜어둔 걸 또 여기서 양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면은 예쁘게 발린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팁에 양을 덜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덜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보여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버립 너무 예쁘게 됐지 않아요? 아닌가? 평상시 하던 오버립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예쁠 거예요.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렇게 해요, 요렇게. 무지개 맨션 모카 발랐고요. 그 안에다가 테이큰 레이어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서 좀 더 채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립에. 롬앤 블러 퍼지 틴트 라지 우드. 얘는 립브러쉬로 서량. 이런 진한 컬러는 진짜 서량. 딱 내가 원하는 채도가 더해지고 있어. 주황빛의 톤이어서 살짝의 핑크가 더해졌으면 좋겠었거든요. 구찌 블러셔에 어울리게. 그리고 겨쿨 딥 언제 오냐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 거 알고 있는데요. 진짜 할 말이 없어. 너무 가져올 예정인데 제가 여름에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름에 가져올게요, 여러분. 이제 블러셔랑 약간 깔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걱정을 한 거 치고 구찌 원베리와 이 초록색 하이라이터를 굉장히 활용을 잘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 계속 그냥 쓰던 컬러가 아니라 좀 실험적인 조합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때 무화과 메이크업 때도 이런 붉은 색감에다가 초록 색깔 글리터에다가 초록색 렌즈를 꼈었는데 그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죠? 나는 글로시가 어울리지 않았어 라고 했던 분들이 하면 좋지 않을까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어떡하면 좋아. 평상시에 써도 예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으로 저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걸 제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오늘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해서 오늘 메이크업도 이렇게 빠르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메이크업 중간에 말을 많이 해서 제가 컷 편집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